걷기만으로 충분할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걷기만으로 정말 강하고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65살 이상의 많은 분들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주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는 훌륭한 습관이지만 관절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쉬운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운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실제로 더 나은 5가지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부드럽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 균형,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통증 없이 활동적인 방법을 찾고 있거나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움직임과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새로운 루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더 강해지거나 유연성을 높이거나 다시 활동적인 삶을 즐기는 것이라면 이 5가지 운동이 여러분의 몸에 더 자신감과 자유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수중 운동. 나이가 들면서 걷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대안 중 하나는 수중 운동입니다. 수영이든 부드러운 수중 에어로빅이든 아니면 수영장에서 앞뒤로 걷는 것이라도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절에 큰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온몸을 운동시켜줍니다. 물의 자연적인 부력은 체중을 지탱해 주어 무릎, 엉덩이,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며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랜 시간 걷고 나서 통증이나 뻣뻣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힘, 심장 건강, 유연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딱딱한 땅에서 걷는 것과는 달리 물속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부드럽게 완충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운동에서 흔히 발생하는 마모 없이 지구력과 근육 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숙련된 수영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리 올리기, 팔 돌리기, 가슴 높이의 물속에서 가벼운 조깅과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걷기만으로는 닿지 않는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물은 이를 연습하기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균형을 잃더라도 넘어질 위험이 없고 부드러운 물의 저항이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이렇게 물은 여러분의 지지대이자 트레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치료사들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거나 이동성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수중 운동을 추천합니다. 70이 새해 은퇴한 선생님인 준 씨는 긴 산책을 즐겼지만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 2회 수중 에어로빅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힘이 더 생기며 유연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몇 년 만에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근처 체육관, 커뮤니티 센터 또는 집에 수영장이 있다면 수중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딱딱한 포장도로에서 걷는 것보다 몸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 몇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움직임, 기분, 그리고 매일의 삶에 놀라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훈련.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나이가 들어도 쉽게 움직이고 싶다면 근력 훈련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주로 다리만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근력 훈련은 몸 전체의 다양한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몸이 강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소식! 시작하는데 무거운 중량이나 고급 체육관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체중 운동이나 가벼운 저항밴드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을 들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는 잃어버린 근육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근력 훈련은 가능합니다. 스쿼트, 다리 올리기, 저항밴드를 이용한 루틴은 큰 근육군을 목표로 하여 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을 되찾으면 균형이 좋아지고 넘어질 일이 줄어들며 움직임에서 새로운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의 또 다른 숨겨진 이점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들어올리거나 가벼운 저항을 사용하는 것은 뼈를 강화하고 얇아지거나 골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한 뼈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거나 의사가 골다공증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 근력 훈련은 뼈 밀도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이 유용한 또 다른 이유는 천천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강도 운동과는 달리 근력 훈련은 빠른 움직임이나 강한 타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도와 에너지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하나 씨는 매일 걷는 것을 좋아했지만 균형이 어긋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에 몇 번 부드러운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앉아서 다리 올리기와 작은 덤벨 들기 같은 것들입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허리가 더 곧게 펴졌고 다리가 더 강해졌으며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2-3번, 몇 분의 저항 운동만 해도 안전하고 천천히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량을 들어보거나 밴드를 사용하거나 의자를 지지대로 삼아 스쿼트를 연습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자유, 자세, 자신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3번째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벨을 켜주세요.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유용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3번째, 태극권 또는 기공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많은 운동 형태 중 태극권과 기공은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운동들은 느리고 우아한 동작을 사용하여 온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걷기는 주로 다리만 사용하지만 태극권과 기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활성화하여 균형, 조정력,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관절에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강도 운동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넘어질 위험입니다. 걷기는 일반적인 이동성에 도움을 주지만 균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은 근육과 반사신경을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태극권이 빛을 발합니다. 느리고 꾸준한 동작은 균형과 조정력을 부드럽게 도전하여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근육의 힘과 통제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넘어질 일이 줄어들고 발걸음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신체적 힘을 넘어 태극권과 기공은 정신적 명료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흐르는 동작은 깊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이루어져 혈압을 낮추고 순환을 개선하며 몸에 저장된 긴장을 풀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극권은 장수와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74세의 대연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걷는 동안 뻣뻣함과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주 2회 지역 태극권 그룹에 참여한 후 그는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이 개선되고 걸음이 더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도 다시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자신감은 그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극권과 기공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그 단순함입니다.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야외 또는 그룹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을 투자하면 천천히 움직임, 호흡, 기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완벽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초보자 친화적인 수업을 찾아보거나 기본적인 온라인 영상을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정기적인 연습은 여러분의 이동성과 내면의 평화를 부드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타기, 고정식 자전거나 누운 자전거.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심장과 다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정식 자전거나 누운 자전거에서 자전거 타기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때때로 무릎, 엉덩이, 허리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자전거 타기는 부드럽고 저강도의 운동을 제공하여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이 필요한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의 장점 중 하나는 하체를 운동시키면서도 딱딱한 표면에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포장도로에서 걷는 경우 매 걸음마다 관절이 힘을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 좌석이 몸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무릎과 엉덩이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로 인해 걷고 난 후 통증이나 뻣뻣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기는 스마트한 선택이 됩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심장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전반적인 심혈관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더 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관절 통증 없이 심장과 다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자전거 타기는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리를 사용하지만 자전거 타기는 특히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를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은 이동성에 필수적이며 이들을 강하게 유지하면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수진 씨는 걷는 것을 좋아했지만 무릎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10분씩 고정식 자전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더 생기며 잃어버린 힘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그녀가 몸이 변하면서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이 문제라면 누운 자전거는 등받이를 제공하면서도 다리에 확실한 운동을 줍니다. 더 도전하고 싶다면 저항을 천천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고르지 않은 도로와 교통에 주의하세요. 이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5번째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더 강하고 오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5번째, 의자 요가 또는 스트레칭 루틴.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고 유연하게 지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의자 요가나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걷기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지원하지만 유연성, 자세 개선, 뻣뻣함 감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자 요가와 스트레칭은 몸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하며 일상적인 작업을 더 자연스럽고 통증 없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장비나 체육관 회원권이 필요 없습니다. 의자 요가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긴장이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렬한 운동과는 달리 의자 요가는 지지대를 제공하면서도 몸이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도록 격려합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움직이면 범위를 부드럽게 늘리고 긴장을 줄이며 허리나 관절 통증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신발끈을 묶거나 선반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을 길게 유지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몸이 열려 있고 능력이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발끝을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자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랜 시간 앉거나 잘못된 정렬로 움직인 후 나쁜 자세로 고생합니다. 이는 허리 통증, 뻣뻣함, 심지어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 요가는 척추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안전한 작은 움직임을 포함하여 더 나은 자세와 불편함이 적은 상태로 앉고 서는 데 도움을 줍니다. 75세 민재 씨는 종종 뻣뻣한 느낌으로 일어났고 자세가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단지 10분의 의자 요가를 하며 앉아서 비틀기, 어깨 돌리기, 깊은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명확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유연성이 더 좋아지고 긴장이 줄어들며 매일 아침이 더 차분하고 편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의자 요가와 스트레칭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팔을 올리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기적인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친절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걷기에 대한 5가지 강력한 대안을 살펴보았으니 다음 단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5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일상에 추가하고 싶은 새로운 것이 있나요? 걷기는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수중 운동, 근력 훈련, 태극권, 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 요가를 포함함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지원을 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으로 지내는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맞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찾는 것이지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거나 균형을 개선하거나 단순히 움직임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이 운동들은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 하나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섞어가며 진행하면 흥미를 유지하고 몸을 더 완전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거나 몸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고 아마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강하고 안정적이며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관되게 실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반응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현명하게 나이 드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